제7장. 상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수진이 진수 씨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호는 몰래 녹음해둔 수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수진이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명자 어머니는 완전히 끝장날 거고 재산은 모두 우리 거예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했다. 그건 조작된 거예요. 상우 오빠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요? 음성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요. 검사가 추궁하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우가 수진의 범행을 폭로한 진짜 이유가 밝혀진 것이었다. 상우도 수진과 공모해서 명자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가 수진이 자신을 배신하자 복수하려던 것이었다. 상우 오빠도 공범이었어요. 수진이 절규했다. 처음에는 함께 계획했잖아요. 엄마를 없애고 재산을 나눠 갖기로 했잖아요. 상우는 부인했지만 수진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났다. 명자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다. 상우야, 정말이니? 엄마, 저는 그냥 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되었다. 수진과 상우는 명자를 제거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공모했다. 진수를 살해한 것도 명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의 일부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상우가 법정에서 고백했다. 하지만 수진이 점점 과격해지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어쩔 수 없이?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친어머니를 살인자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수진은 마지막까지 당당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숨어서 살아야 했던 치욕을 갚은 거예요. 아버지의 정식 가족들이 누린 특권을 저도 누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진수 아저씨는 우연한 희생자예요. 제 목표는 명자 어머니였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명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재호의 이중생활, 가족들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근원을, 모든 것이 재호가 저지른 원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재호,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명자는 중얼거렸다. 재호의 거짓말과 배신이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며칠 후 판결이 났다. 수진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상호는 살인 교사죄로 10년형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았다. 미영도 법정에 나타났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미영아. 명자는 딸을 껴안았다. 미영만이 유일하게 명자 편의 서준 가족이었다. 이제 우리만 남았네요.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요.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재호가 정말로 남긴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비밀은 명자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날 밤 명자는 재호의 서재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명자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어줘. 모든 진실을 알려줄게. 편지를 열어본 명자는 또 다시 충격에 빠졌다. 제8장. 재호의 마지막 편지에는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명자야, 사실 수진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영미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내 딸이라고 속인 거야. 명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영미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어. 수진이의 친아버지는 영미의 대학 선배인 박정훈이야. 영미가 임신했을 때 박정훈이 책임지지 않자 나를 이용한 거야. 편지는 계속됐다. 나도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 영미와 수진이를 버릴 수도 없었고 너와 아이들을 배신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명자는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수진이가 재호를 닮지 않았던 이유, 영미가 끝까지 재호에게 매달렸던 이유, 그리고 수진이가 보여준 차가운 복수심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럼 DNA 검사 결과는 뭐였을까? 명자는 의문이 들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영미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거야. 그 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명자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재조사를 요청하고 싶어요. 수진이의 친자 확인을 다시 해주세요. 변호사는 놀랐다. 지금 와서 왜요? 이미 확정된 사안인데.
새로운 DNA 검사 결과는 재호의 편지 내용을 뒷받침했다. 수진은 재호의 친딸이 아니었다. 영미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수진의 상속권도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수진은 감옥에 있었고 상우도 복역 중이었다.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미영이 명자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이 모든 일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 명자는 허탈했다. 진실을 알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영미가 찾아왔다. 수진이 감옥에 간 후 영미는 완전히 무너져 보였다. 명자 씨,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영미 씨,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예요? 수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영미가 무릎을 꿇었다. 명자는 영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명자의 차가운 대답에 영미는 절망했다. 몇 개월 후 명자는 조용한 시골로 이사했다.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미영만이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평온해? 명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명자에게 편지가 왔다. 수진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다.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원망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명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미움과 복수만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서와 화해만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재호야, 이제야 알겠어. 진실이 항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구나.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명자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수진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 것인가. 미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 황혼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명자는 생각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재호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였다. 복수인가 용서인가, 파멸인가 구원인가. 명자의 황혼은 이제 막 새로운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